자, 수업하고 이제 조용 명제. 자, 이 명제라고 하는 이 녀석의 시작은 이게 약간 국어 수업고 약간 말장난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어쩌면 되게 쉽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되게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되게 극과 극인 것 같아. 이 단어는. 얘가 일단 시작은 수학적 문장이라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 수학적 문장이라고 하는 게 뭔가 대단히 특별한 건 아니고요. 수학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말이면 다 수학적 문장이라고 불러. 혹은 식도 그냥 수학적 문장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학적 문장이라고 하는 얘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중에 한 녀석이 조건이라는 녀석이고 또 다른 녀석은 명제 이렇게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자, 조건 땡땡 받아 적자. 미지수의 값에 따라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수학적 문장 또는 식.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수학적 문장 또는 식이라는 녀석을 조건이라고 한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분명히 한국말인데, 그지? 자, 그럼 그 밑에는 명제들도 받아 적어볼게. 자,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 또는 항상 거짓인 수학적 문장 또는 식.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 또는 항상 거짓인 수학적 문장 또는 식. 자, 이런 녀석을 각각 명제하고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명제라고 하는 수학적 문장에서 조건이라는 녀석을 내가 그래서 그 되게 길고 그런 말을 뭐라고 써주냐면 얘는 가끔 참 또는 거짓 true or false야. 그래서 T하고 F라고 쓸 거야. 때때로 참이 되거나 때때로 거짓이 되는 수학적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명제는 항상 참이거나 거짓인 수학적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하겠다는 뜻이야. 얘가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렇게 생긴 수학적 식이 있대. x에다 1 집어넣었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2 집어넣으면 거짓.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참. 5 집어넣으면 거짓. 자, 여기는 얘는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고 그 외의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명제를 배우기 전까지 얘를 뭐라고 불렀어? 그냥 1차 방정식 혹은 그냥 방정식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얘처럼 x가 뭔 걸 넣었을 때 참도 되기도 하는데 거짓이 되기도 해. 그런 녀석을 우린 조건을 부른다. 그럼 우리가 배워왔던 수학으로 따지게 되면 방정식에 해당하는 녀석은 조건에 포함되는 녀석인 거야. 자, 그러면 항상 참인 등식이 있었나? 그게 항등식. 그래서 이 명제랑 관련된 게 항등식.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할까? 정치적 혼란이 와. 뭐냐면 자, 5 더하기 3을 2라고 썼어. 제 정체가 뭐야? 자, 얘는 무조건 틀린 식인 거잖아. 그랬을 때 얘는 뭐가 돼?
거짓인 명제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틀린 식이라서 우리가 머릿속에 얘는 틀렸네? 그런 거니까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 틀린 거야. 답이 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얘가 답이다 무조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틀렸다라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는 거짓인 명제라고, 명제라는 단어는 그렇게 부르겠다는 뜻이야. 명제는 항공식이랑 거짓인 명제 두 종류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두 종류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봐봐. 얘들아, 방정식의 정의가 뭐냐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수학적 문장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럼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항등식은 뭐야?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 오케이? 그러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할까? 그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부등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었어. 우린 그냥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배웠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수학적으로 따지면 얘를 조건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린 저 조건이라는 말을 빼고 썼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부등식은 다 저 조건 부등식, 즉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등식이었다, 이런 뜻인 거야. 야, 그러면 느낌적으로 보면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도 있겠지. 오케이?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봐봐. 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여기서 x는 실수야. 생각해봐. 이거 만족하는 해가 뭐야? 이거 만족하는 해가 뭐야? 많은 실수? 자, 여기서 실수 아무거나 다 집으면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고. 실수는 제곱하면 다 0 이상이잖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명제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단원이 이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요 포함상이라고 하는 이 녀석, 얘 정체는 또 잘못 알고 있으면 모든 실수라고 생각도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고 하는 건 각 문제에 주어진 전체 집합, 얘에 대해서 성립하면 걔는 명제가 하겠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느낌이 이런 거예요.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 근데 얘가 1, 2, 3, 4. 자, 그런데 X인 U에 대하여 X는 6의 원소가 되는데 X가 5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식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는 X인 U에 대하여 X는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식도 하나 있고, 마찬가지 X인 U에 대하여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다. 자,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이 X인 U에 대해서 X는 5보다 작다. 만족하는 X값이 뭐야? 1, 2, 3, 4 이 전체가 다 성립했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라고 불러? 얘를 참인 명제라고 불러. 그럼 마지막 줄에 있는 X인 U에 대해서 X는 1보다 작다. 만족하는 X값이 뭐 있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거짓일 명제. 자, 그런데 여기서 x가 3보다 작다. 만족하는 x가 뭐 있어? 1, 2밖에 없고 3, 4에는 성립하지 않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런 걸 조건이야. 참도 됐다. 거짓도 됐다. 자, 명제하고 조건의 차이점이 조금 이해가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조건이나 명제, 즉 수학적 문장은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 너희들이 두 개만 배운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참이 되거나 항상 거짓이 되는 걸 명제라고 부르고, 참도 됐다, 거짓도 됐다,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린 조건이라 하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명제인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 명제에 대해서 배우냐? 그렇진 않고요. 이 조건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하는 것들도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용어를 좀 몇 가지를 보고 갈 건데, 첫 번째, 사실 이 첫 번째 써주는 녀석은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좀 써놓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 이 강의에서 써먹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알려주는 거니까. 자, 그게 뭐냐면 진리값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진리값이라는 녀석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과 거짓을 합쳐서 진리값이야. 다음 주어진 이 명제의 진리값을 구하라, 이 말뜻은 다음 주어진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끔 이 진리값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을 거라서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별표 100만 개라는 뜻이야. 저 큰 게 99만 9,995개짜리고 그 다음에 옆에 5개를 붙여서 합이 100만 개라는 거야. 왜? 뭐? 100만 개를 다시 그릴 수는 없잖아. 자, 여기 나온 이 녀석을 진리집합이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진리집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조건이 뭐였었니? 조건.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어떤 그 수학적 문장을 우린 조건에 불렀잖아. 그러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값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봐봐. 여기 나오는 이 녀석, 아까 우리 조건이었었지. 이제 이 방정식의 해가 뭐였었어? 4였었잖아. 그 4를 데려다가 이렇게 묶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집합은 해를 모아놓은 집합이다라서 해집합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명제라는 단어 보게 되면 이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해주는 미지수 값이다라고 해서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느 단원에서 어떻게 쓰이니까 이렇게 부른다라고 느낌만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조건은 소문자로 표시할 거야. 즉 P, Q, R, 뭐 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이 조건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 그 진리집합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거든. 이 조건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진리집합들을 따져서 그걸 가지고 답을 구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건데, 아무튼 그 진리집합을 그러면 대문자 표시하겠지. 지금 무슨 말인 거냐면, 여기 나오는 요 P라고 하는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쓰고요.
Q라는 녀석, 이 조건 Q가 참이되도록 해주는 미지수값의 집합을 Q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 R 혹은 S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쓰는 게 지리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얘를 가지고 놀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대답을 좀 해줄래? 그래, 고맙다. 야, 벌써부터 한 소리면 어떡하니? 어? 벌써부터 이런 쉣? 뭐 이런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아우 진도 많이 한다. 쌤 영재 잘하세요. 뭐라고? 다른 반원에 비해 잘하세요. 못하는 축에 속하세요. 잘하는 축에 속하세요. 내가? 네? 나보고 명절 잘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난 잘한다고 대답해야 되니 못한다고 대답을 해야 되니? 아니 약간 뭔가 수학 느낌이 좀 덜해서. 아 명제라는 단어는 수학이라는 느낌이 덜하다고? 얘는 수학의 느낌은 덜해. 얘는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국어 같을 거라고. 말장난만 또 얘기했잖아. 이 단어 자체가 그런 거야. 내 탓이 아니라 이 단어 탓이 아니라 내 탓 아니다. 그럼 이 명제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로직이 시작이 되는 거야. 사실은 수학에서. 뭐 들어는 봤을지 모르지만 수학이 가장 논리적인 과목이다. 논리적으로 절대 1도 반박할 수 없는 게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처음 시작이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없었으면 로지컬적으로 갈 수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없었어야 돼. 니네 수학이 없었으면 니네 지금 우리는 현대 문명에서 많은 걸 버려야 돼. 괜찮아요. 핸드폰도 버려야 되고 괜찮아요. 사실 그게 너무 지금 핸드폰의 시작이 복소수예요. 필요 없어요. 그건 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들은 얘기야. 이 복소수 허수의 개념을 가지고 그 무선통신의 이 어떤 주파수를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몰라요. 제일 쓰잘데기 없어 보이까지 소설. 자, 내 수업 없었으면 저희 옛날 조선시대 마냥 저희 밭에서 지금 이더위 위에 논 갈아야 돼. 그게 더 낫다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어. 그럼 태어나서부터 수학을 하고 살아! 뭔가 농산에 익숙해질 수 있는데 수학에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농사는 생존 행위다. 야 수학도 생존행위야. 왜요? 야 니네 길게 보면 수학을 왜 하니? 하라고 해서 나라에서. 아니야 대학 가려고 하는 거야. 수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대학 가려고 하는 거야.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수학 쓸 일이 별로 없어. 아이폰 만들 때 쓰겠지. 근데 대학 졸업하고 니네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회사에서 어떤 애를 뽑아? 서울대 출신을 뽑아? 저기 지방에 있는 애를 뽑아? 먹고 살기 생존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이거. 저기 지방에 카이스트. 뭐라고? 저기 지방에 카이스트 세우. 어딜 가든 얘가 내가 얘기했지? 아니. 고대 사회에서부터 수학은 공부했다니.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요즘에는 그 임용고시 준비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어떤 책을 봤을 때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수학 교육을 하는 이유 등수 매기기 좋아서 왜 어려우니까가 실제로 있어 책에. 그럼 니네가 수학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없어. 아 진짜. 이건 명제야. 내가 얘기하잖아. 남학생들아 군대 안 갈 수 있는 방법 없어. 내일 통일돼도 니네 손주까지는 군대 가야 돼. 다시 태어나. 어릴 때 니네 손주까지 모르겠다. 아들까지 군대 가고 손주는 안 갈지도 모르겠다. 내일 통일이 된다고 가정. 근데 내 손이 안 되죠. 그렇지 안 되지. 10살 때 통이 될 줄 알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수학이 기술직이었어요. 그럼요. 그때는 피타고라스만 잘해도
어쨌든 과거 수학이 천대받던 시절이지 그 시절에. 아니 그때 태어났으면 근데 우리 한지한데 아니야. 야 근데 니네 그 생각을 해야 돼. 니네가 그 시절에 태어났을 때 이 쪽 머리 이렇게 따고 한복을 입고 다녔을지 다시 와. 아니면 저 길에서 무슨 이렇게 이거 하라고 아치아 들고 주먹 했을 때 니 하고 또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누가 알아? 그럼 그냥 모르는 거야. 상상했어 또 현명아? 근데 지금 이대로 조선시대 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야 야 그때 왕이 내신 문제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야, 너 아니, 수학으로 써. 한문을 쓸 줄 알아? 나 한번 못 읽어. 얘들아 정신 차려. 나 사람 인자. 니네 한문을 쓸 줄 알아? 이래 예측한 느낌으로 가서 주대 있게 한글만 써. 아 갖고 와서 합하고 갖고 와서 이거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세종대왕. 세종대왕 좋아서 한글을 만들. 자 됐고요. 그만. 아. 영상 녹화 중이야. 이제 영상 녹화 중 때는 여담 금지.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데 니네 이름 다 부른다 내가. 완전 유명 인사. 매송중에 김모빈 양 뭐 이런 거.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볼 거야. 일단 명제의 아니다 소리. 욕하지 마. 사면 실수할 수 있지. 나머지의 정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일부 떼신 건가요? 네, 조건을 부정할 수도 있고 명제를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뺐어요. 우리 책에 명제의 부정이라고 돼 있어서 그냥 했는데 내가 설명할 걸 생각해 보니까 명제도 부정하고 조건도 부정하고 막 이래서 그냥 부정을 했어요. 부정이네요. 자, 구정이라고 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수학에서 기호를 이렇게 써요. 물결이다. 그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 낫이라고 읽어. 너무 대충 맞는 거 아닌가? 자 생각을 해봐봐. 양수의 반대가 뭐야? 음수야. 그럼 양수가 아니다의 의미는 뭐야? 0이랑 음수야. 분명히 달라. 오케이? 뭐뭐가 아니다와 이 녀석의 반대는 분명히 다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아니다라는 거 어디서 봤었냐? 집합에서 뭐? A가 아니다. 여집합. 그래서 이 녀석은 여집합의 개념. 다 연결되는. 자, 명제. 니네 앞에서 배웠던 집합하고 완전히 다 연결돼요. 명제 해석은 다 나와. 좀 있으면 이 동그라미 선물에서 드물건도 나와. 재밌지? 이렇게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동그라미 선물에서 안 나니까 좀 이따 나오겠다. 자, 뭐 아무튼 이 여집합이라고 하는 이 녀석 쉽게 말하면 낫 양수라고 하게 되면 얘는 무슨 뜻이야? 영이나 0 또는 음수거나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양수의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낫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봐. 그럼 양수를 10으로 쓰면 뭐가 되냐? 플러스. x가 0보다 크다라고 쓰지. 근데 그 녀석을 부정한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등호가 없었을 때 등호가 붙는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만약에 어떤 x한 놈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있어. 근데 이 녀석을 부정했어. 그럼 뭐가 되겠니? 3보다 작다. x는 3보다 작다가 되는 뜻이야. 그럼 전체 집합을 실수로 놨을 때 이 실수에서 얘를 뺀 나머지 즉 여집합의 개념을 우리는 이 명제 부정이라 했다. 자, 그러면 이 부정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자 어떤 조건 P가 있는데 이 조건 P를 부정했어. 얘를 뭐라고 읽어? 낫P라고 읽어. 내가 수업시간에 낫P라고 읽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또다시 부정한 거야. 뭐가 되겠지? 이게 무슨 의미야? P의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에 타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전체 집합 U가 1, 2, 3 해서 여기 10까지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조건 P가 있는데 P라고 했을 때 N은 짝수라고 이렇게 했어.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뭐가 되겠냐? 라지 P가 2, 4, 6, 8, 10 이렇게 되겠지.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인 거니까. 오케이. 얘들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나 P는 뭐가 되겠어? N은 짝수가 아니 아니다. 근데 어차피 전체 집합의 자연수가 같은 의미이기를 N은 홀수이다 라고 써도 괜찮겠지.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니? 홀수인 거니까 1, 3, 5, 7,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나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린 얘를 그럼 뭐라고 표시해? 여기가 P랑 관련된 거니까 P를 데려가서 가지고 뭐 하면 여집합시키면 그게 부정한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거기다가 낫피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낫피는 조건을 뜻하는 뜻이고요. 여기는 집합의 이름이기 때문에 낫피라고 쓰면 안 돼요. 저는 다른 겁니다. 됐어? 4번. 자, 그리고 또는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뒤에 가서 순열과 정합과도 그리고일 때는 더할지 곱할지 또는일 때는 더할지 곱할지가 나와. 그러니까 이 그리고 또는 계속해서 가는 건데, 자 우리 집합에서 선생님이 집합을 연산할 때 A 합집합 B라는 녀석은 조건집합 이렇게 썼단 말이야. X바 해놓고 X가 A의 원소, X가 B의 원소라고 딱 쓴 다음에 가운데를 뭘로 연결했었니? 그러면 A 교집합 B X바 X가 A의 원소이다, X바 A가 X가 B의 원소이다 해놓고 여기는 뭐로 연결했었을까? 뭐 둘 다인데. 위에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합집합이 또는 그리고 교집합이 그리고 얘는 외워.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문제 못 풀어. 그리고는 뭐라고? 교집합이라고. 그리고가 엔딩은 영어 시간에 가서 하시고요. 그리고가 뭐라고요? 엔드. 진짜. 자, 또는 뭐라고? 또 오어 하지 말고. 얘들아, 정신 차려. 얘들아. 자, 그리고는 뭐라고? 교집합 또는이면?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교집합. 또는이면? 합집합. 또는이면? 합집합. 그리고면? 교집합. 합집합이면? 올. 교집합이면? 엔드. 그렇지. 점점 이제 칙칙폭폭이 되고 있어. 얘들아. 좀 지나잖아? 그럼 돼지 꿀꿀 오리 꽥꽥 나온다. 이제 잘 들어봐. 자, 그래서 또는이면 합집합이다, 그리고면 교집합이다.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 봐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건을 같이 합칠 거야. P and Q 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합치겠다는 얘기야. 야, 그럼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뭐가 되겠니? 라지 P하고 라지 Q를 데려다가 그리고는 뭐? 교집합이죠.
오케이? 잘 맞지. 여기 밑에 좀 지우면 되지. 여기 지우면 되지. 자, P 또는 Q면 뭐가 돼요? 합집합이 돼야 돼, 그지? 끝났습니다. 정신 차려. 자, 얘를 데려다가 부정할 거예요. 그럼 얘가 결과가 뭐가 나올지 좀 이따 보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에 의하면 또는이면 뭐라고? 합집합이고 부정이면 뭐라고? 여집합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시하게 되면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 오케이. 맞지? 그럼 대답을 좀. 네. 무슨 없지? 그런 거 없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됐었지. 그러면 얘를 조건을 표시해보자. P의 여집합이 뭐야? 나도 P. not P. Q 여집합이면 not Q. 교집합이면 뭐예요? 네. 축복법 한번 더 해야 돼? 아, 그래서 얘네 둘의 전체에 대한 부정은 각각을 부정하는데 또는이면 그리고로 나오고, 그럼 여기가 그리고면 또는으로 나오더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드본. 지민아, 기대지. 그러면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또는 되고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야, 그리고를 부정했는데 5어가 나오는데 5어를 부정하면 그리고가 나와. 아, 언어도 부정해야 되는 거야? 코리안으로 하다가 잉글리시를 했다가 잉글리시를 다시 코리안으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것도 부정해야 되는 거야? 이야. 여기까지 재미없는 거 알아? 수학 같지 않은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 문제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지금 그냥 말장난이야. 어? 말장난. 야, 생각을 해봐봐. 우리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맞아, 틀려? 아니 이거 없잖아. 자,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맞아, 틀려? 자, 그게 이제 절대로 헷갈리지 않게끔 해주는 게 이게 문제야. 헷갈려도 돼? 네. 괜찮아. 헷갈려도 되면 대학 포기하면 되는 거야. 아주 간략한 방법이 있잖아.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 예체능. 민아야, 졸려. 문제 못 들어가서 뭔가 뽑아줄까? 그냥 깨졌어. 진짜 눈에 못 들어간 거야. 아야 그 허벅지 꼬집어 봐.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아 눈에 뭐가 들어가 허벅지 꼬집어야 돼? 이상한데? 놀라서 튀어나올지. 그냥 찾기 무슨 동그라미 몇 번 차례니? 5번. 5번을 차례야? 네. 자, 모든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 아, 언어 바꾸지 마. 전 언어 바꾸지 말라고. 아. 에브리 다. 오케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세 글자. 되게 있어요. 세 글자. 모든을 세 글자로 바꿔. 합집. 자, 수학에서는 지금 쓰려고 하는 저 말을 훨씬 더 많이 써. 수학에서는 이 모든 완전 다. 모든
정말이다. 너희들 무식을 자꾸 맞춰내고 공개하지 마. 조용히 있으면 중간에 오거든. 자, 들어본 적은 있어. 어디서 들어봤을 거냐면 고등수학 3에서 항등시 할 때 들어본 적은 있어.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임의라는 말을 써먹었을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런 다음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 저 말은 같은 말이야. 저 임의의 실수라고 하는 임의라고 하는 저 말은 니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임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 모든으로 바꿔도 괜찮다. 오케이? 제가 영어로 말 그대로 for all이야. 그 수학 기호도 all 첫 번째 스펠링이 뭐야? A잖아. 그 A를 뒤집어.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수학 기호야. 대박이지.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자, 어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쟤는 어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존재한다. 존재한다. 좀 이따 알려줄게. 저 어떤이란 말이 나왔을 때 니네가 그 어떤 말을 빼놓고 이렇게 되는 게 존재한다 라고 바꿨을 때 그게 되면 참인 거고 안 되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좀 더 알려줄 거야. 그러면 존재한다는 영어로 뭐니? 익스티스잖아. 그래서 그 첫 번째 알파벳이 뭐야? 이지. 그 이 뒤집어놓은 게 수학 기호야. 아 진짜야. 고대 문자다 이거. 제일 아유 중고등학교 안 나와.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면 나오는 거긴 한데 저건 뭐 굳이 니네 안 써도 돼. 고등학교 안 나와. 자, 그러면 이 모든과 어떤은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라고 했어. 자, 저기 써온 이 수학적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자, 생각해보자. 실수는 개수가 몇 개야? 그냥 미안해 졸라 많아. 그치? 셀 수 없을 만큼 많아.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게 뭐야? 0 딱 하나 있지. 그 딱 하나만 안 돼도 이 녀석은 거짓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 어떤 실수 x에 대한 x제곱이 0 이하이다 라고 썼어. 잘 보고 쓰세요.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다. 위에서 어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존재. 혹시 한잔 하셨니? 자, 어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존재한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째 줄 써는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꿨을 때, 자, x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이 0 이하인 게 존재한다 라고 했어. 맞아? 틀려. 얘는 0이라는 거 딱 하나 존재했지.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얘는 하나 존재했는데 참 얘는 한 개만 안 되는데 거지. 그게 모든이란 말과 어떠한 말의 차이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을 조금 도식화해주는 이런 뜻이에요. 자, 모든이란 말이 붙어있고 어떤이란 말이 붙어있을 때 참이 되는 경우와 거짓이 되는 경우. 이 위에 것만 보면 확인할 수 있어. 야, 모든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언제 참이겠냐 그러면? 다 성립할 무조건 될 때만이겠지. 그래서 그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 U하고 같을 때만 참이라고 말해. 근데 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 U보다 딱 한 개만 없어도 거짓이라 보겠다 이런 뜻인 거라는 얘기지. 지금 이 위에서 딱 모든 말을 봤을 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어떤 말에서 있을 때는 언제 참냐? 이거 만족하는 게 지금 몇 개야? 딱 하나잖아. 그럼 얘가 언제 참이겠어? 이 진리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무조건 참이야.
원소가 한 개, 저거 만족하는 거 한 개만 존재도 무조건 참이라고 보겠다는 뜻이야. 그럼 언제 거짓이겠냐? 진리집합이 뭐일 때? 공집합일 때만 거짓이야. 느낌 조금 알겠나? 자, 이 모든 거 어떤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얘가 또 신기해요.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조건을 명제화시킨다. 이런 게 있어. 선생님도 이건 무슨 말인가요? 자, 우리 아까 동그라미 1번에 했던 예제 하나 있을 거야. 자, 전체 입합 U가 1, 2, 3, 4 X인 U에 대하여 X가 3보다 작다라고 했어. 얘 정체가 뭐였었어? 쟤는 1, 2는 성립하는데 3, 4는 성립하지 않고 참도 되고 거짓도 되니까 이 녀석을 우린 조건이라고 불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1과 2더라 이렇게 돼 있었지. 저 1, 2는 안 했었지만 아까. 맞지? 근데 말이야, 잘 봐. 여기 있는 이 조건에다가 이렇게 한번 많이 왔어. 모든 x인 u에 대하여 x가 3보다 작다. 혹은 어떤 x인 u에 대하여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써봤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녀석 똑같이 쓰는데 그 앞에다가 뭐를 붙였냐 어떤을 붙였냐 그거 한 가지 바뀌었지. 맞지?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다 칠판 모든 이런 말이 붙었을 때 언제 참이라고? 진리집합이 전치집합이랑 똑같을 때 언제 거짓이라고? 하나라도 안 되면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돼? 거짓. 얘는 거짓인 명제야. 그러면 어떤 명언에 붙였어? 어떤 단어를 바꾸면 뭘지 내가? 존재한다고 했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가 이 안에 존재하니? 했잖아.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했잖아. 아, 원래는 조건인데 앞에 모든 혹은 어떤 이런 말이 붙으니까 그 조건이었던 녀석이 갑자기 참 혹은 거짓인 명제로 바뀌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 동그라미 6번까지 나오면 끝내. 근데 네. 저 이렇게 조건하고 증거하고 1하고 2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녀석의 진리집합.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6번은 책마다 제목 좀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이렇게 쓸 거야. 조건과 조건을 이어 붙여서 명제를 만들겠다 이 뜻이야.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 했었지.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혹은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럼 사실은 2의 배수라는 그 말 자체는 항상 성립한 녀석이니? 모든 수가 다 2의 배수야? 아니잖아. 그럼 2의 배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걔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럼 4의 배수라고 하는 그 녀석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 얘도 조건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조건과 조건을 합쳐버리면 하나의 명제가 된다. 그런 녀석을 여기서 이렇게 조건이 이루어진 명제라고 말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우리가 쓸 때 보통 조건 P랑 조건 Q를 데려다가
아 저기다가 니네는 많이 안 써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Q의 그 소문자 Q의 필기체야. Q를 어떻게 쓰지 소문자로? 아 맞다 이렇게 쓰지. 하도 안 써봐서 오딕체를 하도 안 써봐서. 자 아무튼 그랬을 때 조건 P랑 조건 Q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화살표를 쓰고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 P2면 Q2다 라고 읽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면 앞에 있는 거. 요 화살표를 이면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면 앞쪽에 있는 이 화살표 출발지 여기 나오는 요 P를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Q는 뭐라고 불러? Q는 결론이라고 불러. P이면 Q이다, 뭐 Q이면 R이다, R이면 P이다, 뭐 not P이면 S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썼을 때 그런 녀석들이 조건과 조건을 이어붙여서 만든 명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P이면 Q이다가 우리가 아까 생각했을 때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헷갈려 안 헷갈려?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오늘 이후로는 안 헷갈려야 돼. 그렇지? 자, 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과 똑같은 뜻은 자, 가정의 진리집합 라지 P, 결론의 진리집합 라지 Q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면 얘가 무조건 참. 그 아주 쉽게 생각해봐. 2의 배수랑 4의 배수 누가 더 큰 집합이야? 2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야. 그러면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는 맞겠냐 틀리겠냐? 틀린 거지. 왜? 여기 있는 이 가정에 있는 진립합이 더 작은 집합이어야 돼. 근데 2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라면 그럼 P하고 Q라고 했을 때 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야. 근데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라고 했어. 그럼 누가 더 큰 집합이야? 2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야. 아 그럼 얘는 참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잘 봐. 자, AB는 0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참 거짓. 자, 얘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AB는 0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A는 0 또는 B는 0. 물론 A가 실수하는 가정이겠지만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0이다. 얘는 무슨 뜻? A는 0 그리고 B는 0. 자, 또는 0 뭐라고? 합집합. 그리고는 뭐라고? 그럼 합집합이 크냐? 교집합이 크냐? 합집합이 크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지.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무조건 뭐 가지고 따져라? 진리집합 가지고 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따져라. 이 명제를 절대공식 배우기 전까지 나중에 제일 뒤에 가면 뭐 대우명제 증명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거 빼놓는다 하더라도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까지 하는 그 모든 내용에서 다 진리집합 가지고 장난을 칠 거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걔네들을 가지고 명제 만들고 명제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그게 자유자재로 되면 명제 그냥 간단한 산수가 돼. 말장난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뭐라고 하지? 그래서 딱 하나 일단 얘를 한 방에 할 거 아니니까 하나만 기억하자. P면 Q에다가 참이 되기 위해선 뭘 만족해야 된다?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때 얘가 참이 된다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그거 가지고 다 풀려. 얘는 좀 귀찮은 문제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일단 개념을 먼저 펴보세요. 자, 56페이지서부터 시작해서 67페이지까지 (56부터) 67까지 자 거기에 보면 매 페이지마다 뭐 개념 나온 대로 문제 나온 페이지에 보면 위에 필수 예제가 있지. 그지? 필수 예제들은 니네가 직접 지금 풀어보시고요. 내 말 잘 들어. 필수 예제들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각 페이지마다 있는 마지막 문제 있지. 필수 예제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또 문제가 나올 거잖아. 그 밑에 있는 마지막 문제들을 푸세요. 좀 이따 나오고 칠판에다가 그 마지막 문제들을 풀어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제일 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70 몇 번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풀어. 얘를 다 푸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다 풀어. 이해됐나?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해보세요. 봅시다. 우리 교재 59페이지 진행하시고요. 60페이지로 갑시다. 개념을 60페이지에 74번. 미안해. 74번. 자, 다음 명제 중 그 부정이 참은 것은 이라고 했어. 부정은 뭐라고? 다시 반대가 아니겠지. 즉 무슨 개념? 여집합 개념이라고 했어. 엄마가 안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1번에 보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5는 루트 7이 아니다의 부정이야. 그럼 같지 않다의 부정은 뭐겠냐? 같다. 그럼 참여 거주시에는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5는 루트 7 맞아? 틀려? 틀리잖아. 근데 문제에서 뭘 찾으랬어? 맞는 걸 찾으라며. 그러니까 답이 아니겠지. 이 녀석의 부정해. 그럼 뭐가 돼? 3이 루트 5보다 크다. 이건 맞아? 네. 아 진짜? 네. 아 그래. 이번에 다르겠네. 자, 뭐 나머지들은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77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가 P는 3 이상, Q는 마이너스 2 미만일 때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다음 중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을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 자, P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X는 3 이상이라고 돼 있고 Q라는 조건은 X는 마이너스 2 미만이라고 돼 있지.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이라고 하는 얘를 표시하래. 그럼 얘를 찢어보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3보다 작다. 얘네 둘을 뭐로 묶었어? 그리고로 묶었어? 또는으로 묶었어? 여기서 그리고로 묶은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뭐가 돼? PQ를 가지고 나타내면 not Q 이렇게 될 거야. 조건 가지고 나타내면 자, X가 3보다 작다는 뭐가 돼? not P가 되고 그리고면 뭐야? N지. 아직 집합 안 했잖아. 자, 그런 다음에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 not P의 질집합은 P의 여집합 그리고면 교집합 이렇게 쓰거나 혹은 드모르건 법칙에 의해서 P 합 Q의 전체 여집합 둘 중에 보기에 아마 답이 한 가지 있을 거란 뜻이야. 맞지? 뭐 할 말 하잖아. 자, 그 다음에 79번으로 할게요. 전체 입합 U는 X바 X는 2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두 조건 P 4 P는 X는 4의 배수 Q, X는 16의 약수 질집합을 각각 P하고 Q라고 했을 때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P는 4의 배수 Q는 16의 약수. 자, 이 P의 질집합 라지 P를 체크하자. 뭐가 돼? 4, 8, 12, 16, 20까지. 자, Q라는 녀석은 1, 2, 4, 8, 16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자, 봐. P2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 돼? 라지 P라고 하는 질집합이 이 라지 Q라고 하는 질집합이 뭐가 되면? 부분집합이 될 때 참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얘가 거짓일 거란 말이야. 그럼 거짓이 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건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 뜻인 거잖아. 그러면 P에 있는 원소 중에서 이놈들만 빼버리면 아마 Q의 부분집합이 될 거야. 그런 대상이 누구야? 12랑 20 얘네들이 빠지면 여기에 부분집합이 될 거 아니냐. 아, 따라서 12하고 20이 얘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데 나타나게 되는 이런 녀석을 반례라고 불러. 반례가 되는 부분이 지금 이 12와 20이더라 이 뜻인 거라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잘 들어라. 7판. 자, P면 Q이다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녀석이 존재하는 원소는 이 P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의 차집합이 대상이 돼. 얘가 공집합이 아니면 얘는 거짓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원래는 이 Q라는 거 안에 쇼크하고 P가 다 들어가야만 참이 되는 거지. 근데 삐져나오는 구멍이 있으니까 얘가 뭐야 부분집합이 안 돼서 거짓되겠다 이 뜻인 거잖아. 그럼 왜 얘가 거짓이야? 여기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요 부분을 표시하는 게 P 차집합 Q다. 얘가 관례가 존재하는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뜻인 거야. 됐나요? 혜민 왜 어디? 네? 어디? 여기가 어디야?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82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R이라고 하자. P 합집합 Q는 P래. 자, P 합집합 Q는 P더라. 이거 무슨 뜻?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 뜻인 것이 그지? 자, 그 다음에 Q 교집합 R은 R이래. 얘는 무슨 뜻? R이 R이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아, 그럼 아마도 R, Q, P 이렇게 되겠지. 그럼 묻자. R은 P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해도 되나? 네. 돼. 그럼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참인 명제는 뭐예요? R이면 P가 P이다라고 만들었을 때 얘가 참인 명제가 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맞지요?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우리 이런 것도 보자. 우리 앞에서 집합을 배울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얘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었어? P의 여집합이 R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더라 이런 것도 했었어. 집합을 했었어 얘들아.
표정들이 난 처음 봤는데 라는 표정으로 내 필기 뒤져보면 다 나온다. 알겠지? 그러면 얘가 성립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참인 명제가 뭐야? 낫 P이면 낫 R이다. 이게 참인 명제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따지면 자 봐봐. 자 여기 있는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명제가 뭐였지? Q이면 P다 그랬지. 그럼 얘처럼 바꾸면 뭐가 돼? 나 P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 돼.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명제는 낫 P이면 낫 Q이다. 지집합 사이의 포함집합이 아니 뭐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게 꼭 대놓고 웃어야 되겠어? 자 그럼 또 마찬가지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명제가 뭐야? R이면 Q이다. 그럼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Q의 여집합이 R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또 어떤 명제가 참여? 낫 Q이면 낫 R이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제외하고 나머지가 답이야. 이게 나중에 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얘랑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대우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대우 관계 증명법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아무튼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서로 대우 관계야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야. 그래서 순서 바뀌는데 각각을 부정해서 순서 바뀌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써라 그럼 얘가 되는 거고 또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써라 그럼 얘가 되는 거고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저런 게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면 돼. 다음 시간에 딱 느껴질 거야.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자, 두 조건 P, Q에 대해서 낫 P이면 Q에다가 참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P를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Q는 뭐래? 마이너스 A서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 6까지인가? 맞지? 네. 그지? 자, 근데 어떤 녀석이 참이랍니까? 낫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고 싶어. 그러면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는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지. 자, 그럼 P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자, 낫 P는 뭐가 돼? 낫 P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쟤를 한 방에 쓰니까 아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여기 3까지 이 녀석이 P의 여집합이 있다 이 뜻인 거겠지. 근데 이 P의 여집합이 어디에 들어가고 싶대? Q에 들어가고 싶대. 그 Q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A 플러스 6까지. 자 그럼 A 플러스 6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돼. 지금 A다 마이너스 3을 넣었어. 그럼 성립해? 안 해?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A 플러스 6이 3 된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3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낫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 안 돼? 왜? 3이 지금 이 흰색 즉 낫 P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근데 이 형광색에는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안 돼서 얘네들이 같아지면 안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6은 3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 구하시면 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자, 80도에서 2번.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 녀석의 참 것을 판별하시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이 녀석을 부정하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확인.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자, 제 참이야. 왜냐하면 진에서 바꾸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15 이렇게 나와.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꼭지점이 잡혀 어디? 2분의 1, 4분의 15.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5라는 데서 이렇게 아래로 굴러가는 함수지. 자, 0에 해당하는 건 뭐야? x축. 그럼 얘가 0에 해당하는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니?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녀석이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자, 이 녀석의 판별식 1 마이너스 16, 0보다 작잖아.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어. 그래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가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부정할 거예요. 이제. 그럼 부정은 어떻게 돼? 모든이 뭘로 바뀌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떤 말이 나오면 내가 뭐랬어? 존재한다라고 바꿔도 된다고 했었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니? 봐. 0은 항상 뭐라고? x축이라고. x축과고 만나거나 같거나 x축보다 밑에 있는 구간이 한 번이라도 존재해?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거짓이다. 이렇게 잡는 거야. 저거는 2차 분식에서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야, 2차 분식. 자, 재미진 거 한번 해볼까? 얘들아? 너티 펴보세요. 내가 편의상 그래프는 그려드릴게. 잠깐만 칠판 설명 듣고 좀 더 쓸 시간 줄 테니까 일단 펜 놓고 들으세요. 자, 선생님 지금 여기 2차 공식에 2라고 써놓고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 다음에 판별식 d는 b제곱만 4ac라고 했어, 그렇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0이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그래프에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교점이 두 개다 이 뜻인 거야. 그럼 그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빵 개냐를 x축하고의 교점으로 놓겠다. 그랬을 때 최고창의수 양수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알파, 베타라고 넣을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해서 알파라고 할 거고, 여기 있는 얘는 만나는 교점이 없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칸. 내가 여기가 부등식을 4개를 써드릴 거예요. 그럼 이 부등식의 해를 너희들은 채우시면 돼. 오케이? 자. 자, 이 녀석을 보고 여기를 채워보세요. 쓰세요. 자, 0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뭐라고? x축이라고. 그러면 fx라고 하는 이 2차 함수가 0이라고 하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 값의 범위를 써라 이런 뜻인 거야. 맞지?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언제? x가 A보다 알파보다 작을 때 x가 베타보다 클 때. 이때 쟤네 둘은 뭘로 묶어? 그리고야 또는이야. 또는. 반대로. 그러면 fx 0보다 작대, 즉 x축보다 밑에 있을 때야. 그럼 어떻게 돼?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을 때. 그럼 이 밑에들은 이제 똑같이 쓰는 대신에 등을 붙여주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함수는 0일 때 x축보다 위에 있을 거예요. 언제? 언제 x축보다 위에 있어? x가 알파가 아닐 때. 그럼 언제 밑에 있어? 자, 이때 해 없다. 근데 네. 그 x는 a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간략하게 쓴 거 뿐인 거죠. 그럼 저기 표현은 실수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함수에서는 당연히 실수만 건드리죠.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허수가 나오는 건 방정식밖에 없어요. 왜냐면 야, 근데 왜 허수는 대소 비교가 안 돼요? 자 3i랑 2i랑 누가 더 크니? 자 3i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 3i는 양수야 음수야? 수익사에 물 돌리는 거. 자 얘는 i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양수 음수 판단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야. 왜냐면 걔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수잖아. 이게 i가 무슨 i야? 그렇지. 고맙다.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게 이걸 뭐라고 말 스펠링을 써줘야 되나? 입으로 말아야 되나? 막 그 순간 써주세요. 고민했는데 싫어.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얘는 fx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x축과 만나거나 위쪽에 있거나 언제? 모든 실수. 그럼 fx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알파일 때. 자 그럼 여기서는 fx가 0보다 크대 언제? 모든 실수일 때. 0보다 작대? 해 없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0보다 작거나 같다? 해 없다. 자 선생님 아까 이런 얘기 했었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뭐였지? 절대 부등식이었어요. 절대 부등식. 자 해가 모든, 여기서 지금 실수만 가지고 다른 거기 때문에 해가 모든 실수인 케이스. 얘 이런 애들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 다다음 시간쯤에 절대 부등식 할 때는 2차식으로 된 절대 부등식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여기 있는 얘가 절대 부등식이 된다는 거지. 쟤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개념원리 숙제는요. 좀 전에 했던 67페이지까지 모든 문제 다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개념원리. RPM. 아, 네, RPM. 책 피세요. 얘는 일단 숙제는 143페이지. 그냥 43페이지. 그냥 43페이지. 43페이지 유형 8번까지. 유형 8번까지 이시고요. A 단계는
A 단계는 37페이지 푸시면 되겠다. 아니다. 37페이지에서 236번까지. 237번부터는 아직 안 배운 걸.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은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볼게. 263번. 자, 조건 PQR이 있고 그 녀석의 주집합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의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을 표시하니까 이따위 생겼을 때 이 중에서 참인 명제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 문제 푸는 건 나중이고요. 그냥 이거 벤 다이어그램 보고 참인 명제 한번 다시 써볼게. 참인 명제 하나밖에 없는데? 자, 뭐가 뭐의 부분집합이? R이 P와 Q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죠. 네. 맞지? 자, 그러면 이 R은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이야? 어떤 조건? 문제도 이거.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 한다. 그러면 라지 R이라고 하는 이 진리집합은 누구의 진리집합이겠니? 그럼 너무 어려운지? 아. 질문이 뭐였죠? 문제를 읽어보고 그건 문제고요. 참인 걸 찾아가는 문제고요. 내가 좀 전에 묻은 건 이 R은 누구의 진리집합이겠니? 라고 물었어. 너무 어렵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P합집합 Q는 누구의 진리집합이야? P랑 Q. P, Q, 홀. 올. 또는 올이야? 또는 한국말로 해. 아, 아, 근데 또는보다 얘가 쓰기가 편하서. 그쵸. 수학 공부하면서 거의 또는이라고 써주는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이야? 디귿이. 뭐래니? 여기 주성. 난 지금 니네들 무슨 여기 봐! 누가 여기 봐. 자, 여기서 참인 명제 만들어. R 이면 P 또는 Q이다. 이게 참인 명제야. 보기에다 끼워 맞추지 말고 문제 주어진 거 가지고 다 찾은 다음에 이 중에서 맞는 걸 고르는 게 더 빠르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 정신 차려. 그럼 얘가 포함 관계면 여기서 또 성립하는 포함 관계가 뭐야? 알았어 얘들아, 알았어. 내가 아까 이런 거였다 얘들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뭐가 뭐의 부분집합? B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었었지. 네. 그지? 그걸 여기다 적용하시라고요. 네. 아, 여기다가. 그러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R 여집합의 부분집합. 자, 그러면 봐. 얘를 풀면 뭐가 나와?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 그럼 얘를 바꾸면 얘는 어떤 조건의 진리집합이야? not P 그리고 not Q. 그럼 얘는 누구의 진리집합이야? not R. 자, 이제 참인 명제 만들어. not P 그리고 not Q 이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야. 귀찮아 보이지? 근데 이거 딱 10문제, 20문제만 해봐.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줄줄줄줄 나와. RPM 따위의 문제집에서.
그러면 별로 재밌는 게 문제가 안 보인다.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오늘까지 온 숙제 집합 있지? 집합을 펼쳐서 그거 오답들을 좀 하실 거야. 그리고 틀린 문제 질문을 좀 받을 거야. 틀린 문제 질문은 개별적으로 내가 볼펜 가지고 할 거니까 돌아다니면서. 오케이? 자, 일단 틀린 거 고치시고요. 틀린 게 다 고치신 분들은 오늘 숙제 명제를 푸시면 돼요. 오케이?